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또 이상 가족들이 있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부모 형제가 서로 만날 수 없어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또 분단으로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경제적으로 매년 남과 북 모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점점 언어와 문화가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 또 남한과 북한이 자원이나 기술력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면 이상 가족끼리 서로 만나고 또 고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한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모두 살려서 나라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의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전통 문화와 역사를 계승해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 후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아까 나라의 예산 중에서 국방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나라의 예산 중에서 국방비를 많이 줄여서 다른 곳에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서로 결합시켜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육로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쉽고 빠르게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우리나라까지 연결한다면 우리도 러시아와 더 쉽게 육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점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과연 바람직한 남북 통일이란 어떤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통일 과정을 보면 베트남은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이웃 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멘의 통일 과정도 보면 예멘은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일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에 경제가 나빠져서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과 예멘 모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통일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통일 이후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켜서 이 앞에 두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까 본 세 나라 중 어느 나라와 가장 비슷하게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요? 독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방향은 통일 이전부터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노력한 사람들은 크게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있었고, 그 분야로는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 분야, 그리고 사회문화적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분야에서는 1991년 화해,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2000년, 2007년,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남과 북은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시설을 개설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또 남한에 있는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만나서 개성공단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2016년 비교적 최근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18년 남과 북은 단일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2018년이면 2년 전이라서 다들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또 남북한 예술단이 강릉, 서울,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럼 씨름이라는 물론 미술 작품 하나이지만 이 안에서 이룬 작은 통일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씨름의 내용은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남한과 북한 씨름이 모두 공동 등재되었습니다. 이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하고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이것을 공동 등재되게 하였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서로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국경선 주위의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활용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으로 군사활동이 모두 금지되어 있고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총 4km이며 길이는 248km라고 합니다. 아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보호할 수도 있고 평화박물관을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를 둘레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생태 도시를 세워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같이 예측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변 나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평화 통일의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을 해보면 북한에서 살던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백두산이나 금강산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면 평양에 있는 회사에 다닐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